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매 판매 호조에 힘입어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며 결국 장 막판에 주요 지수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에는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 힘이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조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장도 그리고 오늘 밤사이 뉴욕장도 역시나 장중의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흐름이 연출됐는데요. 시장 힘이 그리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또 명확하게 확인을 받았고요. 각종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수정 앵커가 말씀 주셨다시피 모두 다 내렸습니다. 장 초 대비해서 장 후반 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달러가 강했다라는 점, 그리고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표가 꽤나 괜찮게 나왔다라는 점 모든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고용 지표가 괜찮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긴축에 대한 공포를 조금 키우는 이슈로 잡히고 있고요. 또 옵션 만기를 앞둔 부담감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은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 나스닥 위주의 낙폭이 조금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있는 흐름 반복됩니다. 자, 내용들 들어가 보죠. 일단 국채금리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까지 모두 다 국채금리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한 번 부각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2년물과 30년물의 스프레드 역전폭이 20년 내 최대로 벌어져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2년물과 초장기물인 30년물이 역전되는 것도 흔치 않은데 그 역전폭마저 2001년도 IT 버블 붕괴 이후 가장 큰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밤사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IMF와 세계은행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이었죠. 레이 달리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데요. 여기에서도 레이 달리오는 금리가 많이 올라야 될 것 같다. 그런데 4.5%까지 올라가면 증시는 20%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이틀 전에 경고하기도 했었죠.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장기 인플레이션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다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반은 시장이 전부 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게 오늘장을 끌어내린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이슈는 어제 들려왔었죠. 어제 아침에 요거 좀 걱정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미국의 철도 파업, 노사 협상이 잠정 타결을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극적인 타결 하루 앞두고 이뤄졌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낸 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분명히 타격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철도 파업을 두고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컸던 게요. 철도 파업보다 더 크고 빠른 공급망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였다라는 거죠.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정은 있습니다만 하루에 3조 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들을 일단 막아섰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죠. 이 이슈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국채금리 급등, 경기 침체 우려가 지수를 끌어내린 겁니다. 어찌됐건 철도 파업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라는 소식에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도드라졌던 오늘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4% 정도 빠졌고요. 소비 둔화 우려까지 더해진 거죠. 그리고 천연가스 많이 밀렸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는 10% 정도. 국제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로 인해 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 이상 빠졌고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구리값도 떨어졌죠. 그 밖에 모든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한 종목들도 조금 부진하게 진행이 됐고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코로나 끝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역대급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결승선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과
앞서 전해드렸던 유가의 하락, 그렇다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넘겨볼게요.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밤사이 대다수 섹터가 부진했던 가운데 올랐던 쪽, 비교적 강했던 쪽을 보면 여행, 카지노, 항공, 렌트카입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공항 검색대 통과 승객이 2019년도 이상으로 올라왔다. 9월 들어서 처음으로요. 그러니까 정말 나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 활성 유저가 6월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등이요. 그리고 5월 숙박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나이티드 항공과 같은 업체들의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는 여행 리오프닝 쪽은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린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여행 관련한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지표들 한 번 더 체크하시죠. 자, 위안화 이슈가 있었죠. 이것도 점검합니다. 포치. 달러 위안이 7위안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경계했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어책을 냈습니다만 밤사이에 결국에는 이 포치를 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역외에서 1,400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장 또 부담이 되겠죠. 어제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뚝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 다시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겁니다. 달러 잡기는 쉽지 않네요. 긴축과 채권 약세, 신흥국의 통화 약세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는 달러를 밀어붙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엔 부담이 되겠죠. 자, 섹터별로 흐름을 살짝 보시면 규제와 금리 상승 부담감에 빅테크 다 밀렸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감 등장하다 보니까 반도체 제품도 수요 둔화 우려 있습니다. 반도체 쪽 다 빠졌습니다. 유가 내리면서 에너지 내렸고요. 하지만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좀 선전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섹터별 이슈 들어가 봤고요. 오늘 테마 상승, 하락과 상승을 한번 놓고 봤는데요. 어제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철도 파업 등의 이슈 영향입니다. 리튬 쪽이 테마에서 오늘 제일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태양광, 농업비료 쪽이 밀렸죠. 우리 장에서도 관련해서 좀 영향받는 쪽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제 좋았던 부분들이 내려온 거니까 체크하시고요. 올랐던 쪽은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 그리고 2차 전지와 친환경 자동차 쪽은 여전히 강했다라는 점 국내 시장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 투자 키워드는 이렇게 가볼게요. 저는 로봇을 잡았고요. 수정 앵커는 계속 이슈가 되는 재건 쪽 잡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약세장 속에서도 이 우크라이나에서 좀 반격을 하면서 재건 관련주들도 진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우크라군이 동북부에 있는 하르키우를 탈환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모두 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하르키우 쪽, 동북부 쪽을 다시 지금 되찾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힘입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철도 재건 관련주인 리노스가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짓기도 했죠. 거기다가 여기에 어제 힘을 더 실어준 이슈가 바로 이게 되겠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를 할 거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기금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우크라 당국자들과 회동을 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프로그램이 추진이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이 전쟁 직후 올 3월에 지원을 받았던 14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어제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건설이 강했는데요. 진만쌤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제 바로 진만스 픽이었고요. 현대건설 제시를 해주시면서 지금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종목이 어제 3.5%가량 올랐습니다. 사우디 등 해외에서 대규모 플랜트 사업 수행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관련해서 한번 AS 가능하다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힘을 받았고 이렇게 되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유엔 측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평화협정이 좀 어려워 보인다, 미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전후에 안전보장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가입에 대해서 기존에는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좀 스탠스에 변화를 줬죠. 나토 가입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또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이건 자국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공을 한 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이 재건 관련주들은 테마주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불확실한 면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확실하게 끝나야지 재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측에서 동원령을 통해서 반격을 하거나 전략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아직까지 점령되어 있는 영토들을 되찾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휴전이나 종전에 들어간다면 그 땅들은 러시아가 지배를 한 땅으로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러 제재에 동참을 해서 지금 러시아에게 비우호적인 국가로 되어 있어서 결국에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아직까지는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불확실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진만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뭐 죽지 않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계속 치고 나오는데 요거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로봇 이슈도 가겠습니다. 로봇이 생각보다 기댈 이슈나 정책 일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서비스 로봇 시장은 연평균 20%씩 성장할 거다. 20%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곧 220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의 일정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와, 꽤 많죠. 하반기에 인텔 이노베이션 데이 있고요. 테슬라에서 로봇 공개 곧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산공원에 로봇경과 경호 로봇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의 로봇 ETF도 출시가 되고요. 그 밖에 정책적 모멘텀을 기대할 일정들이 꽤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삼성 자산운용의 로봇 ETF 출시도 나름 의미가 있을 텐데요. 비단 삼성 자산운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겠죠. 다른 기관에서도 ETF를 계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테마성 ETF들이 나왔을 당시 수급이 어땠는가 돌아보면요. 원전 ETF 출시 이슈인데요. 그때 당시에 ETF가 출시되기 직전에 엄청난 급등을 보였다가 그 뒤로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나이키 반등을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로봇 ETF가 지속 출시될 것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수급이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시장에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을 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세계적인 여러 정황이 로봇 시장을 키우는 요소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자국 보호 무역이 굉장히 강하죠. 자국 보호주의가 세게 나오면서 탈세계와 온쇼어링, 리쇼어링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과거에 탈세계화 움직임이 있었을 당시를 체크를 해보면 그때 당시마다 캐펙스 투자가 꽤나 있었다라는 거죠. 설비 투자,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투자가 계속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 투자는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과거에는 로봇 투자, 산업 자동화 설비 투자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점차 그렇지 않았던 국가로 갈 것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미국 등이 되겠죠. 미국 등이 자국의 공장을 지어서 자국의 설비 시설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로봇 시장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로 로봇 섹터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8월 1일에 박앵커의 로봇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화하는 로봇 시대라며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탑픽 SPG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되고 점차 협동 로봇 쪽으로 옮겨갈 것입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때 이후로 성과가 괜찮아요. SPG는 40% 정도 올라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5% 정도 어제 종가 기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로봇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꽤나 급등을 보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과 두산의 로보틱스를 비교하는 글이 일단 증권가에 좀 떠돌았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이 4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봐야 되는데 어라? 상장을 안 했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두산을 봤습니다. 12% 올랐고요. 또 관련해서 밸류체인 종목으로 여겨지는 SPG가 어제 15% 정도 상승이 났습니다. SPG는 9월 1일 진만쌤이 탑픽으로 줬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진만쌤 성과가 상당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네요. 자, 로봇주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눌 거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내용 있었던 거 살짝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SN그룹주가 전반에 시간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급등 움직임도 나왔어요. 횡령 배임 쪽에 이 논란 중심에 있었던 라이크 기획과 프로듀싱 계약을 조기 중단한다,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 거고요.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이 또 세게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SM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 11만 원까지 지금 자리에서 거의 배로 올려잡는 목표가가 나왔다라는 점, 오늘 좀 상당한 반응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훈하나텍, 제가 얼마 전에 혈당 걱정된다라고 브리핑을 하며 전해드렸었는데 시간에서 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었나 들여다봤더니 세계 최초로 타액 기반 혈당 측정기기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오늘 장중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시간의 움직임이었고요. 가나 안 가나 또 어떤 거 잡으셨어요? 네, 가나 안 가나 애플페이 관련주들 제가 얼마 전에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9월 12일에 한국 홈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최근에 국내 이용 약관 관련해서 애플페이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교통카드 티머니의 최대 주주인 에이텍TN이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낸 만큼 관련주들 투자 전략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그렇게 소문이 무성했는데 네. 결국에는 또 이렇게 확정된 소식 등이 전달이 되네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들 시장부터 해서 재건, 로봇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부터 바삐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부담되는 이슈는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달러 위안 포치터치로 인한 역의 달러 환율 상승,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다 내렸다? 시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등해 줄 줄 알았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1,400원에 근접했다라는 포인트가 사실 시장 자체에서는 생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400원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좀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1,400원이 언제든지 도입화가 될 가능성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1,4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 시장에 좀 충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완화될 만큼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와야지만 지속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400원이면은 되게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실제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환율 상투 잡는 이제 그런 이제 환율에 들어가실까봐 섣불리 지금 추가 매수도 못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1,400원의 환율, 고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장도 회복을 못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해서 방향성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 이전에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단기 하락을 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두고 정말 묵혀두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낮추고 그다음에 종목이 설사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드러나면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단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 위주로 짜보자 의견을 주신 거예요. 이 환율은 1,400원 부근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아니, 고환율 때문에 요즘 유학생들 중에 한 20%가 유학을 철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상당한 이슈입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재건주는 어찌 보시는지. 사실 재건주 내로 들어갈 수 있는 현대건설 어제 저희 잘 잡았거든요. 네. 그죠? 네, 오늘 진만 칭찬을 많이 쌤 받아서 덕분에. 칭찬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일단 재건주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진격 이야기가 나면서 그러면 재건주가 뜨겠구나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방송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좀 적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만약에 시장이 어려워질 때마다 이제 나오는 테마성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재건주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워낙 이제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도 무방한 상황이 그 안에 수많은 테마들이 뭐 철도 테마도 있었고 그 안에 뭐 전선 테마도 있었고 그 안에 테마 속의 테마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구축 관련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그만 테마 이제 지역적인 테마를 좀 공격을 하시기보다는 어제 제가 제시드렸던 현대건설 같이 조금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서 다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컨택을 하셔야지만 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재건 이슈도 너무 섹터 종목들이 넓어서 어느 날은 같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종목만 가고 맞아요. 소외받는 종목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 잡으시는 거 이전에 시세를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테마성 이슈 이 종목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섹터에 돈이 더 몰린다면 예를 들어 지뢰 제거 쪽도 있고 토목 그다음에 통신 전선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주를 주목을 하신다라면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과 전선 쪽에서는 LS 일렉트릭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돈이 들어왔던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만 보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회사 자체의 성장성도 지켜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진만 쌤이랑 이미 뭐 송배전 시스템으로서 수익을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재건주 내에서 도화 엔지니어링, LS 일렉트릭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까지 같이 한번 두루 보겠습니다. 로봇 갈게요. 네. 로봇도 오늘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라 진만 쌤이 정말 최근에 시적절하게 종목을 주신 것 같아요. 9월 1일에 로봇을 진만 스픽으로 잡아주셨고 그 가운데 한 종목이었던 SPG 같은 경우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로봇 이슈도 계속 좀 볼만한 이벤트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설명드릴 때도 그래도 만약에 시장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돈이 조금 더 적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섹터에 돈이 몰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고임금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적중을 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일단은 단순히 처음에는 작년 이제 올해 연초였죠. 이제 CS 2022에서 처음으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한창 쉬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전에 대장주였죠. 뭐 로보로브나 로보티즈 같은 지금 종목들은 쉬어갑니다. 맞아요. 그만큼 시총에 대한 부담도 존재를 하고 생각보다 매출이 아직 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 뜨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 맞춰서 섹터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ETF 출시 나오고 있는데 사실 ETF 출시가 독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ETF 출시 이전에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해보시고 다시 쉬어갈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고 지금 이제 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시세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의
시세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탑픽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체크가 된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좀 증명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 로봇 관련주, 삼성 쪽으로 좀 이제 추를 기울여서 삼성 로봇 관련주로는 인탑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쌍바닥권에서 한 번 정도 시세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렇게 주셨었고 유일 로보틱스가 13%,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5%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로봇 업체들 중에 좀 밸류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밸류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측정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밸류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밑에 있던 종목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릴 수도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막 돈을 버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게 조금 이제 타이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급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너무 걱정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달리는 말에 탑승을 해보실 분들께서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적인 공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로봇 종목들 일단 10% 정도 상승 여력 더 있다라고 판단을 주셨고 ETF가 출시되고 나면 변동을 좀 겪을 것이다. 그때 다시 또 이 변동을 활용해서 재매수하는 관점, 이런 식으로 저희 전략을 일단 짜두겠습니다. 내용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진마스픽으로 갈게요. 원통형 배터리, 뭐 저희 자주 얘기 나눠봤던 부분인데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그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쪽에 계속 주목은 받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 있잖아요. 네. 막 새롭게 원통형 배터리 사업한다. 뭐 이런 애들 빼고는 조금은 그렇게 좀 조용해요. 네, 사실 요즘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 정말 새로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정말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상승 여력에 대해서 밸류 평가를 어떻게 돼야 될지 조금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 더구전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네. 막 보면은 장도 안 좋다는데 금양도 그렇고 맨날 오르죠. 사실 이게 뭐 다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금양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더가? 여기서 또 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정도로 맨날 가서 배 아프긴 하지만 배 아픈 건 배 아픈 거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이제 바닥권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많으니까 저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씁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제가 전기차를 운영을 해 보신 이제 실제로 이제 최근에 구매하신 분이랑 이제 차를 한잔 했는데 네. 이제 전기차는 정말로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가벼워지냐,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더 좋아지냐가 정말로 이제 싸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또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이면은 히터를 틀면은 이제 정말 전기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죠.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가볍게 잘 만들려면 원통 배터리는 필수다.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이제 뭐 BMW까지 탑재를 탄다라는 그런 이사가 나왔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 말씀을 드렸고, 이제 TCC 스틸을 일단 우선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전에 비슷한 사례로 급등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금양처럼 새로운 신규 사업이 나오면서 급등한 이력이 다 좀 지금 조정폭에 있는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뭐 최근에 뭐 이제 니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또 비슷한 니켈이나 리튬 등 이제 2차 전지 원자재 관련된 이슈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TCC 스틸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구전자나 이제 AFW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신규 종목들로 커버는 하겠지만 일단은 집중은 TCC 스틸 쪽으로 하고 더구전자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이제 AFW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본다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은 드리겠다. 그러나 일단 집중 자체는 TCC 스틸이나 더구전자 쪽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전자 지금 최근에 30% 올랐어요. 네, 정말 그죠? 짧은 시간에 초급등. 근데 관심 가져도 돼요? 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하고 있고, 다 이제 아시겠지만 너무 큰 기대보다는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딱 존재를 해서 아마 11,000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 접근하시고요.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힘나는 내용이네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TCC 스틸 잠자고 있는 이 종목을 지금 원통형 배터리에서 가장 예쁘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가나안 가나. 가나안 가나는 지금은 애플페이만 넣어놨는데 사실 제가 갑작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보고 추가한 게 SM그룹주 그리고 동훈아나텍이란 말이에요. 애플페이, SM그룹주, 동훈아나텍 오늘은 SM그룹주가 제일 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SM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수만 이제 사장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계약 종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매각에 조금 더 힘을 실게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급등한 상황을 맞아서 저는 만약에 당연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기에는 어렵지만 만약에 예전에 엔터 쪽 보시면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탈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도 사실상 소비자 이제 이런 돈을 안 쓰는 이제 좀 최근에 이제 뭐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엔터 쪽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맞아요. 돈을 정말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고 굿즈도 되게 요즘 잘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매력적인 굿즈를 보면 사고 싶을 정도인데 SM 그다음에 SM 관련주들 사실 SM 자체의 상승폭보다 SM CNC나 뭐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은 상승폭이 있겠지만 당연히 그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접근보다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그런 이슈들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는 뭐 식상한 재료인 매각 자체는 오늘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이 나온다면 매도 포지션으로 얘기를 일단 주셨어요. 근데 하나증권 이기훈연구원은 어제 64,000원이었던 걸 목표가를 11만 원에 냈단 말이죠. 네. 저는 일단은 그 목표 주가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반나는 의견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목표 주가 자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좋았을 때 나오는 그런 포지션이고 저는 조금 더 이제 필드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목표 주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전 전고점은 돌파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오늘 단기 급등 시 매도를 꼭 한번 해보시고 다른 여러 종목들이 많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TCST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기훈연구원 제가 기억하는 게 그분이 JYP에 대한 리포트를 엄청 세게 냈을 때 그때 막 엄청 잘 갔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이분은 엔터에 뭐 있다. 그러면서 엔터 3사 커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외 전화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본인은 방송 출연을 하지 네.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 리포트 잘 체크하고 있는데 출연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진만쌤의 여러 의견들 여러분 종합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9월 힘든 장에서 수익 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